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한테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한 평화 제안이 아니라 미국이 중동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해 드려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국과 이란의 협정에 대해서 사인을 할 거다. 근데 중동 국가들 잘 들어. 걸프 국가들 너네. 아브라함 협정에 너네 사인해.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너네들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뭐 통행료든 패권에 있어서 조금 너는 제외를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것저것 막 해왔고 욕심도 많고 이런저런 일을 해왔다 보니까 저거 생쇼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 협정 압박의 어떻게 보면 숨은 의미와 그 아래에 또 이면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진짜 소름 돋는구나. 저렇게 동시에 다 노리고 있는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코슈경제 채널에서 한 가지 배웠었죠?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오펙과 오펙 플러스 중심의 에너지 중동 패권이 어디로 움직였다? 미국으로 움직였다. 거기다 플러스 러시아까지 움직였다. 그럼 중동에 있는 에너지 패권이 지금 점점 미국과 러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죠. 이번에 딱 미국이랑 이란이 싸워. 호르무즈 해협이 잠겼네. 유가가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저렴한 단가로 뭐 원유를 만들고 나간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알게 됐죠. 중동의 전쟁이 막 발발하고 흔들린다, 위험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중동산 원유는 받을 수 없다. 자, 그럼 우리 같은 한국, 뭐 일본, 대만, 중국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언제든지 쟤네 또 이란이 공격하면 또 원유를 못 받겠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중동한테 받던 원유를 다각화해야겠죠. 아프리카에서도 받고 베네수엘라에서도 받고 미국, 러시아에서도 받아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중동 산유국들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산유국들 잘 들어. 너네 아브라함 협정 빨리 승인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의 수출길이 막혀. 실제로 이란이 전쟁을 펼치면서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중동에 있는 에너지 공급자들이 누구로 대체됐다? 미국, 러시아, 아프리카. 다른 이젠 뭐 중남미 국가들 지금 대체가 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이 브라질에 대한 원유 수입을 많이 늘렸죠. 이번에 중동 전쟁 이후에. 그게 뭔 뜻이냐면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중국이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높이니 그거는 반반. 왜?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아브라함 협정이 뭘까요? 2020년도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같이 협정을 맺은 건데 중동 같은 경우에 종파 싸움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고 와고 있죠. 수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종교적으로 많이 얽혀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야, 아랍 국가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처음에 이제 서명을 했던 곳이 아랍. 아랍이면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 전에 오펙에서 탈퇴했던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 중에 미국을 선택했던 그리고 GDP의 거의 75% 80% 이상이 원유 의존도를 낮춰버렸습니다. 원유에 의존하지 않아요. 경제가. 관광산업, 뭐 AI,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걸로 이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원유 파는 것보다 원유를 사줄 고객인 중국보다 반도체를 지어줄 수 있는 AI 테크 금융시장을 내어줄 수 있는 미국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편으로 붙었다. 10년도에 이미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다. 아랍과 바레인이 처음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로코가 들어왔죠. 그러면 얘네 말고 나머지 국가 애들도 이젠 아브라함 협정으로 불러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원칙대로 하면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풀리기 전에 이스라엘 인정 불가한다. 이게 사우디 그리고 파키스탄은 아예 거부를 했죠. 안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딱 글을 올리고 나서 안 합니다.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 협정의 중요 쟁점이 뭐냐면 기술이에요. 무역, 기술, 투자. 이념보다는 안보와 신뢰를 앞세운 중동 재편입니다. 라고 써 있죠.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에 알게 됐어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다? 만약에 잠기게 되면 이란 산유국들이 주저앉을 수 있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 협정이 발의하게 된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전보다는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죠. 내가 한국에 있는 원유 수입하는 업자예요. 수입하는 업자인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이란이랑 미국이랑 다시 언제 싸울지 몰라. 중동 원유 못 사죠. 근데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걸프 국가들이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사이가 좋게 됐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품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 협정도 됐는데 우리 원유 살 수 있지 않을까? 중동에?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거잖아. 어차피 너네 산유국들. 근데 너네 산유국들 그 수출하는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필수야. 이거 안 하면 너네 경쟁력 떨어진다. 중동이 평화로워져야 니네들 원유도 사는 거다. 라는 얘기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되셨죠? 그럼 봅시다. 이런 식으로 협정 확대, 수출 안정, 경쟁력 회복. 자, 그럼 트럼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줄 세우기입니다. 말 그대로. 야, 아랍이랑 바레인, 모로코는 이미 했어. 그럼 아직 안 한 애들 봤더니 사우디, 파키스탄, 카타르 이런 애들이 안 했네. 얘네들까지 빨리 오라고 해. 근데 얘네들 안 올까요? 그럼 무언가 좀 뭐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건이 호르무즈 해협 있잖아. 너네들 만약에 안 들어오잖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통행료든 뭐 통제권이든 아니면 뭐 나중에 정상화든 이런 거 너네 관여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이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 사방팔방 뛰겠죠.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기 안 좋긴 하죠.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가 이제 이집트, 요르단, 뭐 티르키예 이런 애들. 아예 공식 관계가 없는 사우디, 카타르, 파키스탄 이런 애들까지 다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빨리 서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얘네들은 간을 보고 있고 걸프 국가들은 협박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부 중에 있죠. 이런 식으로 파키스탄 거부하고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경로가 먼저다. 딴 얘기로 슬쩍 돌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계속해서 앞당기고 있는 걸까? 서두르고 있는 걸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이번에 미국에서 폭죽 터트리는 그 폭죽만 80 몇만 발이라고 해요. 어마무시하죠. 80 몇만 발 폭죽을 터뜨릴 정도로 미국이 250주년이에요, 또 독립기념일이. 미국의 독립을 한 날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미국 국민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제가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물가도 떨어졌고요.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불만이 뭐냐면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유가가 왜 올랐어요? 이란 전쟁 때문에 올랐죠. 그럼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굳이 미국이 이란 전쟁을 해서 뭐해? 어차피 이란 지금 핵무기도 어떻게 뭐 파기했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작년에 핵무기 파기했다며. 근데 왜 또 쳐들어갔어? 괜히 쳐들어가가지고 유가가 올라갔잖아. 불만인 거예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한테 올해 내가 3월 달에 2월 말에 이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를 해야겠죠. 당위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당위성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동에 대한 평화입니다. 제가 1기 때 시작했었던 이 협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총을 놓고 다시 악수하고 화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벨상 받을 정도의 대통령입니다. 전쟁을 없앴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성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명분, 당위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11월 달 중간선거 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야, 역시 올소 우리 대통령 잘 뽑았구나. 공화당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정치적인 입장인 거고 더 중요한 거. 무용론입니다. 우리 이거 정규 방송에서 배웠었나 아니면 하우스 방송에서 배웠었나 기억이 안 나네. 더 중요한 건 무용로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지금 미국이 설계하고 있는 그 무용로가 뭐냐면 인도, 중동, 이스라엘, 유럽 이어지는 새로운 라인. 우리 이거 뭐라고 배웠죠? 자, 퀴즈. 우리 지난 그 700강 특집 때는 막 엄청 많이 올리시던데 하우스 방송에서 배웠어요? 이 무역로를 통해서 이게 누구를 대체할 수 있냐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 인도의 값싼 저렴한 상품을 유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면 중간에서 뭐 이스라엘이나 뭐 사우디도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제 유통을 해주는 항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 라인을 지금 잇고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을 이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아브라함 협정이 필요하다. 어찌됐든 간에 분쟁이 안 일어나야 되고 무언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묶어놔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막대한 또 무역 관련해서 이득,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겠죠. 경제적 실리를. 그래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말 그대로 아브라함 협정 사인해라 그냥 뭐 어거지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노골적으로 좀 껴있다. 두 가지가 노골적으로 껴있다. 첫 번째는 7월 4일 자신의 업적, 본인 업적.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실리. 인도, 중동, 이스라엘, 유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라인. 이거 왜 여러분들 안 올려줘요, 이거? 다 까먹었어, 벌써? 응? 알파벳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끝났다, 미국이 흔들리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최근에 중국에 갔다가 뭐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 실적이 없어.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도 올라가고 지금 트럼프 지지율은 위험하지만
글로벌 우리 매크로적 관점에서는 미국이 위험할까요? 아니요. 에너지 패권이 중동에서 미국이랑 러시아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협정을 하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면서 미국이 중동에 대한 지금 패권이 영향력이 더 높아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중동 편화를 외치지만 본질은 미국의 중동 영향력 확대다. 미국의 중동 영향력 확대가 누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중동 영향력 확대를 짓누를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정답 쓰셨네. 에헤, 우리 하우스분들 좀 분발해야겠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중동 국가를 압박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조금 딜레이 시키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지 않을까? 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